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사업자 등록을 내시기 전이라면 이 영상을 클릭하신 덕분에 600만원을 절약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꼭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사업을 시작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을 내실 텐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기 전에 일반 과세자로 할지 간이 과세자로 할지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우선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온라인 사업을 하신다면 간이 과세자로 시작을 하시고, 내가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차리는 거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일반 과세자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때문인데요.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이 카페를 하셔서 아메리카노를 4,000원에 팔고 있다. 그럼 이제 이 가격의 속사정은 공급원가 3,636원, 부가세 364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가세는 간이 사업자는 다음해 1월에, 일반 사업자는 7월과 아니면 다음해 1월 이렇게 국가에서 징수를 해갑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자의 경우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크면 환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간이와 일반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기준으로는 매출 8천만원 아래는 간이 사업자, 이상은 일반 사업자가 됩니다. 간이 과세자일 경우에는 매출이 4,800만원 아래면 아예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고요. 그 이상은 좀 공제받고 이러면 대략 1% 정도를 내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여도 매출이 8천만원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일반 과세자가 되면서 부가가치세를 10%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사업자 사장님들은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기준은 내가 번 돈, 이 수입에서 내가 쓴 돈, 지출을 뺀 차액에 대해서 10%를 매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1년 동안 수입으로 5천만원을 벌었다. 그런데 내가 쓴 돈,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커피 머신 구입 비용, 원두 이런 비용들이 3천만원이다. 이러면 2천만원에 대해서 차액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해서 10%, 200만원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천만원을 벌게 되었을 때 이 돈 버는 거 전체가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10%는 부가세 통장을 따로 만들어 두고 부가세 내는 날 그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관하시는 동안 웬만하면은 그 예적금 통장으로 해서 조금의 이자라도 버시는 게 낫지, 조금 더 불려볼까 해서 주식 같은 데 투자해서 혹시라도 이 주식 가격이 내려가면 이제 팔지도 못하고 이래서 대표님들의 다른 또 예금 통장에서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내려고 모은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예적금 통장에서 이자 정도만 좀 버시고 부가세를 납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반 과세자는 2천만원의 10%, 200만원을 부가세로 내셔야 하고, 간이 과세자는 8천만원이 안 넘었기 때문에 이 부가세 납부율이 1%가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1.5%인데 0.5%를 공제해주는 것도 있고, 이 4,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아예 면제 이렇게 있는데, 자세한 거는 세금 냈을 때 한번 국세청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출이 8천만원 아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만 보면 간이과세자가 세금도 덜 내고 엄청 좋은 것 같긴 한데, 매출이 더 많이 나서 세금 더 내더라도 돈 더 벌고 일반 과세자가 되는 게 좋긴 하겠죠. 추가로 아까 제가 그 오프라인 매장은 일반 과세자를 고려하시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부가가치세 환급 때문입니다. 카페를 차리실 때 인테리어 같은 것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든다면 우선 매출이 나기도 전에 비용부터 내신 겁니다.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돈 번 것보다 지출한 비용이 더 크면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테리어 비용을 1억을 썼다. 그런데 카페가 12월에 오픈이어서 매출이 1,000만원 밖에 안 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9천만원의 10%를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인테리어 업체에게 1억을 썼을 때 그 안에 10% 부가세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이죠. 건물 짓는 것 같이 공사기간이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에는 그 해에는 지출만 하기 때문에 수입 지출에 대한 상계가 없습니다. 건물이 아직 안 지어졌으니까 임대료 이런 걸 못 받으니까 수입이 0원이겠죠. 이럴 때는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으니까 수입 빼기 지출 이렇게 했을 때 차액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거에 대한 금액은 국가에서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건물을 짓는 게 좋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다,
특히 쇼핑몰이나 유튜브 같은 이런 온라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작 시에 큰 돈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처음 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을 간이가세자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단숨에 매출이 크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초보분들은 매출이 크게 안 나와서 이 간이가세자로 사업을 시작해도 최대한 세금을 덜 내는 방법, 이 절세를 해서 돈을 아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에는 제가 간이가세자로 시작은 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여러분이 쇼핑몰에서 판매하신 금액이 매출이 아니라 이 구매 대행 수수료가 여러분의 매출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구매를 대신해주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쇼핑몰 판매 매출액 빼기 매입 금액을 한 게 순수익이자 여러분이 구매 대행에 세금 신고를 할 때 그 매출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여러분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8천만 원의 매출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쇼핑몰을 해도 국내 위탁은 판매 금액 자체가 매출로 잡혀서 8천만 원을 넘기기가 좀 쉽죠. 그래서 똑같이 1억 원어치의 쇼핑몰 판매 금액이 생기고 마진이 3천만 원이 남으면 해외 구매 대행은 부가세가 면제고 국내 위탁 판매는 일반 가세자가 되어서 300만 원의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예를 다시 또 들어볼게요. 이 국내 판매자는 매출액이 2억, 매입액이 1억 3천이면 똑같이 마진이 7천만 원이 되어도 매출액이 2억으로 잡히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로 시작을 해도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되는 반면에 해외 구매 대행은 2억 원어치를 팔고 매입액이 1억 3천이 되면 구매 대행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7천만 원이 매출로 잡힙니다. 그럼 간이가세자가 유지가 되어서 부가가치세를 1%만 내게 되고 국내 판매자는 7천만 원의 10%를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세금이 대략 600만 원 정도가 여러분은 세이브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간이사업자로 우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일반 가세자와 이 간이가세자를 말씀드려봤는데요. 이제 사업을 하시기 전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신다면 말씀드렸듯이 꼭 간이가세자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위탁의 경우에도 8월, 9월쯤 시작을 하시면 매출이 얼마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간이가세자로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자세한 건 세무사에게 여쭤보시거나 아래 제 상담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시간이 나는 대로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사업에 대해서 이것저것 영상을 찍어볼 테니까 구독을 눌러주셔서 많이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